오늘 기자회견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잡게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다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끝내 거부한 것입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입니다. 이기적 제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장특공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팔았습니다. 그래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습니다. 국민의 가슴에 불만 지르는 상습 방화범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습니다. 거래 정상화 이렇게 포장했지만 본질은 분명합니다.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입니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입니다.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습니다. 아이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병원 치료 때문에,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입니다. 그런데 정권은 국민의 사정은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고 합니다. 3년이 넘는 순간부터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금지법입니다. 은퇴한 고령층이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지켜온 하나 있는 집마저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제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 4천억 원 가운데 2조 2천억 원이 종부세라고 합니다. 늘어나는 세금의 65%를 국민의 집에서 뜯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의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훤하게 보입니다. 평생 땀 흘려 내 집을 마련한 국민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나쁜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값이 잡힙니까? 이미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서 똑같은 경제 실험을 당했습니다. 강력한 규제의 증세로 집값과 전 월세값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시장과 거래가 멈추었습니다. 국민의 삶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이미 실패한 정책을 이름만 바꿔달고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주인을 겨냥한 세금 폭탄을 세입자가 고스란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낸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전세금을 올리고 월세를 올릴 것입니다. 집주인의 세금을 올렸는데 납세 고지서는 세입자 앞으로 날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폭등하는 전 월세에 울고 내 집 마련에 꿈마저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민생 증세입니다. 공급 대책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올렸습니다. 시장은 더 얼어붙고 전월세는 더 오르고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세금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확대와 진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국민이 곧 이재명 정권 심판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당은 세금 아닌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편과 시장 정상화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금융사다리도 다시 튼튼하게 세우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민의 집을 지키겠습니다. 평생 땀 흘려 산 집이 징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까지는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국민의 고통을 그리고 민생의 실상을 대통령께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정책 기조를 바꾸고 국민을 살피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년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맞습니까? 본인은 온갖 꼼수를 다 부려서 시세 차익 얻을 거 다 얻고 집 팔아놓고 사실상 집 산 사람은 현금 1억도 가지고 1억도 지불하지 않고 집을 산 꼴이 됐는데 결국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본인은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 폭탄 터뜨리기 위해서 꼼수로 집 팔고 집 팔자마자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세금 폭탄 터뜨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느 공직자가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공직자가 그 사실을 알고 그런 꼼수를 피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해충돌도 이런 이해충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입니까? 레버리지 ETF 때문에 증시가 정말 지옥이 됐는데 조정식 국회의장을 시켜서
연임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슬그머니 꼬리 자르고 꽁무니를 빼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실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가져갔을 때는 완전한 폐지에서 저는 입장을 선회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죄를 싹 지울 수 있는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으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비대 집중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문제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법조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그 모든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대통령에게 피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전당대회 중에 아무리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도 잘 되지 않자 이제 부동산 정책마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고 집 가진 사람을 악마화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어떻게든 김민석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고서는 저는 이렇게 뻔뻔하게 대통령이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기적 제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이 아니라 웬만한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과연 있었습니까? 본인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국민을 갈라치고 국민이야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나만 살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인이 과연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것, 그리고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 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래도 야당 대표를 만나서 협치를 시도했다는 얄팍한 수를 가지고 언론에 기사 한번 내려고 만나는 그 정치적 계산 외에는 저는 어떤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영수회담을 했지만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회담을 했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돌아온 것은 국민을 피눈물 나게 하는 법안과 정책들 뿐입니다. 대통령의 감정은 있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성은 있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감정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 병사가, 해군 병사가 차가운 바닷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때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쳤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골프를 쳤느냐고 묻는 질문에 답도 하지 않고 부적절했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김영범 정책실장, 레버리지 ETF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거의 대한민국 전체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거대한 도박장으로 끌어들인 탄군 이래 최대의 도박장 개장죄에 해당하는 인물을 두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외국에 나가서 국민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게 내 잘못은 아니다. ETF 때문만은 아니다. 그게 이 정책을 추진했던 정책실장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누구도 그동안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는데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했다면 허가조차 나지 않을 아파트 거래를 하면서 정말 대단한 신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 1년도 지옥 같은데 연임 개헌을 이야기하고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데 보안수사권 폐지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무위에서 통과시키고 거기에 자신의 재판을 다 지우는 공소기각 추가 사유를 얹어서 통과시키는 이런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는 있습니까? 그런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부처님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 아닙니까? 뭐 영수회담 해서 뭐 하게요? 저는 지금은 대통령이 영수회담 하자고 해도 안 할 것입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인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조문을 만든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검찰의 거대한 수사권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제기했고 지금 결국은 그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검찰보다도 훨씬 더 지휘체계가 복잡하고 보다 더 명령 지휘체계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경찰 간부에게까지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 모든 경찰 고위 간부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검찰의 수사권을 제외하더라도 경찰은
엄청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이 문제라고 하면서 그 거대한 검찰의 수사권까지 뺏어서 이미 거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다 몰아주고 그나마도 모든 경찰 고위 간부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 수사 지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는 이 형사소송법은 이미 지적했지만 국민의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물론 충분히 논의했더라면 민주당에서 그런 조항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은 그 조항을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시간도 없이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과되고 나서 그런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서 그렇지 이 법이 시행되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들은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고 그 지휘 아래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을 바꾸면서 형사소송법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죄를 싹 지우기 위해서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다는 것 외에 형사소송법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언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하드웨어는 바꿔놓고 그 하드웨어를 움직일 형사소송법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언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권이 될 거라는 기대는 저는 일찍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